사람들은 상대를 판단할 때 얼굴을 본다. 표정, 말투, 분위기, 하지만 이것들은 훈련으로 충분히 위장할 수 있다. 손은 다르다. 손은 연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손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그대로 남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가 만든 습관의 집합으로 봤다. 이 의지는 생각보다 행동에 먼저 새겨진다. 그리고 행동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손이다. 손놀림은 곧 삶의 태도다. 물건을 거칠게 다루는 손, 필요 이상으로 휘두르는 손, 상대 공간을 무심하게 침범하는 손. 이런 손은 이미 많은 말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조급한지, 무례한지, 혹은 책임감이 없는지가 손끝에서 먼저 튀어나온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말은 괜찮은데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니체가 말했듯 인간은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으로 평가해야 한다. 손은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되는 행동의 총합이다. 즉, 거짓말이 가장 어려운 부위다. 악수할 때 힘 조절을 못하는 사람, 테이블을 계속 두드리는 사람,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짚는 사람. 이런 장면을 보고도 성격이 활달해서 그래라고 넘긴다면 그건 낭만이지 현실이 아니다. 손에서 불편함이 느껴졌다면 그 감각은 대부분 맞다.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처음에 보인 손의 태도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진다. 관계는 이해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얼마나 줄이느냐로 유지된다. 손이 경고를 보낸다면 그 인연은 거기까지다. 빠를수록 손실은 적다. 사람의 손에는 속도가 있다. 이 속도는 성격이 아니라 삶의 운영 방식이다. 손이 늘 급한 사람은 대부분 인생도 급하게 쓴다. 기다리지 못하고 쌓지 못하고 늘 다음 장면으로 도망친다.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을 자기 통제의 수준으로 드러나는 존재로 본다. 말이 아니라 통제력이다.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은 내면이 조용하지 않다. 내면이 조용하지 않은 사람은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바꾼다. 이 구조는 아주 위험하다. 대화 중에도 손을 멈추지 못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움직이는 손. 이런 손은 충동의 신호다. 충동적인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실수한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에너지 넘친다, 열정적이다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이건 자기 조절 실패에 가깝다. 열정과 조급함은 전혀 다르다. 열정은 오래가지만 조급함은 반드시 사고를 낸다. 관계에서도 똑같다. 손이 급한 사람은 상대의 속도를 견디지 못한다. 기다림이 없고 여유가 없고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결국 상대를 재촉하고 압박하고 지치게 만든다. 처음에는 강렬하지만 끝은 항상 같다. 피로와 후회다. 손의 리듬은 바뀌지 않는다. 오늘 급한 손은 내일도 급하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도, 감정의 폭발 순간에서도 그 손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손이 불안하게 빠르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과속 중이다. 그 차에 같이 탈 필요는 없다. 사고는 언젠가 난다. 그때 옆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다. 사람의 손에는 경계 감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어디까지가 자기 영역인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말보다 손이 먼저 반응한다. 그래서 손을 보면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보인다.
서양 철학에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능력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능력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품격을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로 판단했다. 손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생각도 통제되지 않는다. 허락 없이 어깨를 두드리는 손,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손, 상대 물건을 자기 것처럼 집어드는 손. 이런 행동은 친근함이 아니다. 경계 인식의 결함이다. 그리고 이 결함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킨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함이다. 성격이 원래 그렇겠지 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선을 넘는 손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은 물건, 내일은 감정, 그 다음은 결정권이다. 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책임도 지키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지나서야 깨닫는다. 이미 깊이 엮였을 때다.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야 처음부터 이상했다는 말을 한다. 철학은 늘 뒤늦은 후회를 경계하라고 말해왔다. 손이 선을 넘는 순간은 우연이 아니다. 그 사람의 기본값이다. 그 기본값은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바뀌기를 기대하는 쪽이 항상 손해를 본다. 관계는 관용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경계로 유지된다. 손에서 경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짧게 끝내는 편이 낫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생존 감각이다. 사람의 손에는 관리 능력이 드러난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의 손은 정돈되어 있고 삶이 흐트러진 사람의 손은 늘 어수선하다. 이건 미관의 문제가 아니다. 인생을 다루는 방식의 문제다.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을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로 본다. 로크는 한 사람의 정체성은 기억과 행위의 연속성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손은 그 연속성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부위다. 늘 물건을 잃어버리는 손, 아무데나 내려놓는 손, 관리가 전혀 없는 손은 삶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작은 것부터 다룬다. 손에 닿는 물건, 하루의 일정, 말 한마디까지 신중하게 다룬다. 반대로 손이 무책임한 사람은 늘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준비해 둔다. 문제는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신뢰는 회복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 손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마음은 말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 손은 포장이 안 된다. 손이 보여주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실제 능력이다. 관계에서도 같다. 책임 없는 손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타인의 시간을 소모시키며 결국 모든 부담을 상대에게 떠넘긴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불공평해진다. 한쪽만 계속 감당하게 된다. 손에서 무책임함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인생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런 사람과 깊이 엮이는 건 연민이 아니라 위험이다. 빠르게 거리를 두는 쪽이 현명하다. 손은 이미 답을 말해준다. 듣지 않는 쪽이 손해를 본다. 사람의 손에는 욕망의 방향이 그대로 묻어난다. 특히 권력을 향한 욕망은 말보다 손에서 먼저 튀어나온다. 말은 부드러울 수 있지만 손은 솔직하다. 그래서 손을 보면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사용할지 예측할 수 있다. 서양 정치 철학에서는 인간을 협력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 홉스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성향을 가진다고 봤다. 이 우위 욕구는 가장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된다. 대표적인 것이 손이다. 악수를 필요 이상으로 꽉 쥐는
손, 상대 손을 위해서 덮어버리는 손, 물건을 건네면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는 손. 이런 행동은 무의식적 신호다. 내가 위에 있다. 내가 통제한다는 메시지다. 본인은 친근함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지배 욕구에 가깝다. 문제는 이 욕구가 관계 속에서 점점 확장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작은 행동이다. 말 끊기, 결정 대신 내려주기,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 시간이 지나면 감정의 주도권, 선택의 권리, 심지어 죄책감까지 상대에게 떠넘긴다. 손에서 시작된 권력 욕구는 결국 관계 전체를 잠식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원래 주도적인 성격이다. 리더십이 강하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보면 리더십과 지배는 정반대다. 리더십은 책임을 지지만 지배는 통제를 원한다. 손에서 힘이 과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책임보다 통제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더 위험한 유형은 상황에 따라 손의 힘을 조절하는 사람이다. 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손이 약해지고 만만한 상대 앞에서는 손이 거칠어진다. 이런 손은 계산된 권력 감각을 드러낸다. 이 유형은 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남긴다. 필요할 때는 다정하고 유리할 때는 냉혹해진다. 서양 실존 철학은 반복을 경고한다. 인간은 본성이 아니라 선택으로 정의되지만 문제는 선택이 반복되면 본성처럼 굳어진다는 점이다. 손에서 드러난 지배적 습관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손에서 힘의 과시가 느껴지는 순간 이미 늦기 시작한 것이다. 그 관계는 평등하지 않다. 앞으로 더 불균형해질 뿐이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관찰은 빠를수록 좋고 거리는 짧을수록 안전하다. 손은 말보다 먼저 진실을 말한다. 권력을 쥐려는 손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를 누른다. 그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사람은 평소보다 위기에서 더 정직해진다. 특히 손은 숨길 수 없다. 상황이 불리해질수록, 감정이 흔들릴수록 손은 가장 먼저 반응한다. 그래서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위기에서 어떤 인간인지 바로 드러난다. 서양 철학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를 강조해왔다. 인간의 수준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 드러난다는 점이다. 평소에는 누구나 침착한 척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손이 떤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필요 없는 동작이 늘어나고 손을 가만두지 못한다.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다. 자기 통제력의 붕괴다. 손이 흔들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바로 행동으로 쏟아낸다는 점이다. 생각이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튀어나온다. 이런 사람은 위기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문제를 키운다. 감정이 앞서고 판단은 늦고 책임은 항상 남에게 넘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저 사람은 예민해서 그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예민함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준비 부족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다. 반대로 손이 차분한 사람은 다르다. 위기에서도 손의 움직임이 크지 않다. 필요한 것만 잡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손은 훈련의 결과다.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감정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의 손이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극명해진다.
손이 불안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이 대신 긴장하게 된다. 대신 정리하고, 대신 판단하고, 대신 책임지게 된다.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지고 결국 한쪽이 지쳐 떨어져 나간다. 중요한 건 이 패턴이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기 때 손이 무너진 사람은 다음 위기에서도 똑같이 무너진다. 경험이 쌓이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대부분 빗나간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판단할 때 성공담을 보지 마라. 위기에서의 손을 보라. 손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함께할 사람은 늘 선택의 문제다. 손이 흔들리는 사람의 위기를 대신 감당할 이유는 없다. 위기에서도 손이 조용한 사람과만 가까워져라. 그게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다. 거짓말은 말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먼저 반응한다. 그 중에서도 손은 가장 민감하다. 말은 준비할 수 있어도 손의 움직임까지 통제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능숙하게 거짓을 사용하는지 보인다. 서양 철학에서 진실은 도덕 이전의 문제다. 인간이 세계와 맺는 태도의 문제다. 칸트는 거짓을 단순한 도덕 위반이 아니라 인간을 신뢰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행위라고 봤다. 거짓은 사고를 왜곡하고 그 왜곡은 반드시 몸에 흔적을 남긴다. 손은 그 흔적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다. 거짓말을 할 때 손은 쓸데없이 바빠진다. 테이블을 만지고 옷을 고치고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한다. 말과 손의 리듬이 어긋난다. 말은 차분한데 손은 불안하거나 말은 단정한데 손은 과도하게 제스처를 쓴다. 이 불일치는 내부 긴장의 신호다. 문제는 이런 손이 한두 번의 거짓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복된 거짓, 습관화된 왜곡이 쌓일수록 손의 움직임은 더 복잡해진다. 손이 말보다 앞서 상황을 정리하려 들고 필요 이상으로 상대를 설득하려 한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조작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는다. 말이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보면 논리는 진실의 증거가 아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논리를 잘 쓴다. 중요한 건 말의 구조가 아니라 손과 말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다. 특히 조심해야 할 유형이 있다. 상황에 따라 손의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다. 불리할 때는 손이 과하게 공손해지고 유리할 때는 손이 느슨해진다. 이런 손은 진실보다 유불리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필요할 때만 성실하고 안전해지면 태도가 바뀐다.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번 성공하면 다음이 쉬워진다. 손은 그 과정을 기억한다. 그래서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왜곡 위에 서 있는지 감이 온다. 손에서 일관성이 사라졌다면 그 말도 일관성을 기대하지 마라.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악의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무감각이다. 손이 그 무감각을 보여준다면 그 관계는 깊어질수록 더 위험해진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거짓에 익숙한 손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 그 손은 이미 진실보다 편의를 선택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 선택의 비용을 대신 치를 이유는 없다. 무례함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 바로 무관심이다. 무례는 갈등을 만들지만 무관심은 관계를 말려 죽인다. 그리고
이 무관심은 말보다 손에서 먼저 드러난다. 대화 중에 휴대폰을 만지는 손, 상대가 말할 때 아무 반응 없이 테이블에 놓여 있는 손,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물건을 만지작거리는 손. 이런 손은 이미 자리에 없다. 몸은 함께 있지만 관심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서양 관계 철학은 인간을 응답하는 존재로 본다. 응답하지 않는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니다. 손은 가장 기본적인 응답 수단이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손은 반응한다. 그런데 그 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명확한 신호다.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이 무관심을 자주 오해한다. 원래 표현이 적은 사람일 수도 있지. 내향적인 성격일 거야 라고 합리화한다. 그러나 표현이 적은 것과 관심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의 손은 조용해도 방향이 있다. 상대를 향해 있다. 손이 늘 자기 쪽으로만 향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자기 중심적이다. 필요할 때만 반응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손을 거둔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불균형하다. 한쪽만 계속 설명하고 배려하고 기다리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무관심이 당연해진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었지만 나중에는 포기로 바뀐다. 그리고 포기가 시작된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하고 있다. 무관심한 손은 위기에서 더 분명해진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설명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때 깨닫게 된다. 이 사람은 함께 버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관계는 애정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참여로 유지된다. 손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소비 대상으로 만든다. 감정은 받아들이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손이 계속해서 당신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붙잡을 이유는 없다. 무관심은 아기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리고 그 상처는 대부분 조용히 아주 오래 간다. 사람의 손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다. 손을 대충 쓰는 사람은 대체로 삶도 대충 쓴다. 이건 미용이나 깔끔함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존중의 문제다. 서양 실존 철학은 인간을 선택의 결과로 본다. 매일의 사소한 선택이 그 사람을 만든다. 손을 어떻게 쓰는지는 아주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태도의 집합이다. 상처를 방치하는 손, 피로를 무시하는 손, 쉬어야 할 때도 계속 혹사하는 손. 이런 손은 자기 신호를 듣지 않는다. 자기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은 타인의 신호도 무시한다. 처음에는 공감하는 척한다. 말로는 이해한다고 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도움을 주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불편해지면 빠져나간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저 사람은 남에게는 잘해.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태도는 결국 외부로 확장된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관계가 희생된다. 약속이 미뤄지고 관심이 줄고 배려가 사라진다. 손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준다. 또 하나의 위험 신호가 있다. 자기 손을 혹사하면서 그것을 미덕처럼 포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말 뒤에는 자기 관리에 대한 회피가 숨어 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타인에게도 같은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쉬지 못하게 만들고
버티라고 압박하고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관계는 서로의 한계를 존중할 때 유지된다. 하지만 자기의 한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타인의 한계도 존중하지 않는다. 손이 늘 필요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느 순간 그 피로가 당신 몫이 된다. 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소중히 다루는지 아니면 소모품처럼 쓰는지. 자기 자신을 소모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언젠가 당신도 같은 방식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손이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누구와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연민으로 버틸 문제가 아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덜 상처 남기는 선택이다. 사람을 완전히 아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중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신호가 바로 손이다. 손은 성격을 말하고 습관을 드러내며 관계의 미래를 미리 보여준다. 서양 철학은 일관되게 말해왔다. 인간은 순간이 아니라 반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손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손은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 반복이 곧 그 사람의 기본값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유형은 하나로 연결된다. 급한 손, 선을 넘는 손, 무책임한 손, 지배하려는 손, 흔들리는 손, 거짓에 익숙한 손, 무관심한 손,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손. 이 손들은 결국 같은 결론으로 간다. 관계에서 문제를 만든다는 점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방향은 같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조금 더 지켜보자. 사람은 바뀔 수 있잖아. 하지만 철학은 경고한다. 바뀌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바뀌더라도 오랜 시간과 고통이 필요하다고. 그 시간과 고통을 왜 당신이 대신 감당해야 하는가? 관계는 구원이 아니다. 실험도 아니다. 특히 손이 초기에 보내는 경고를 무시한 관계는 대부분 같은 결말을 맞는다. 더 큰 실망, 더 깊은 피로, 그리고 뒤늦은 후회다. 처음부터 이상했다는 말은 언제나 가장 늦게 나온다. 냉정해져야 할 지점이 있다. 손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감각을 존중해야 한다.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데이터다. 몸은 이미 계산을 끝냈고 머리만 망설이고 있는 상태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위험한 사람을 빨리 거르는 능력이다. 손은 그 필터 역할을 한다. 말보다 빠르고 변명보다 정확하다. 손이 계속 경고한다면 관계를 유지하는 쪽이 비합리적이다. 인연은 붙잡는 게 아니라 선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별은 빠를수록, 조용할수록, 단호할수록 좋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하다. 손이 말해준다면 그 관계는 거기까지다. 이 내용이 불편했다면 아마도 정확했기 때문이다.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무시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말보다 태도를, 표정보다 손을 먼저 보라. 인생은 그만큼 조용해진다. 이런 현실적인 통찰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으로 계속 이어가고 좋아요로 기준을 남기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하라.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의 잘못된 인연을 끊어줄 수도 있다.